그리고 캔톤 가기 전에 저는 꼭 이유를 먼저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후에 이거를 비슷한 게 MOQ가 없이 비슷한 가격에 파면은 이거는 캔톤에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데 이유는 리스크가 적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먼저 가서 보고 이유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물건들의 가격과 그 수준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여기 MOQ가 적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부족한 거를 캔톤에 가서 비교를 하는 거죠. 얼마나 캔톤이 좋은지. 캔톤은 단점이 MOQ가 큰 거잖아요. 가격이 싸고 물건이 좋은 대신. 그러니까 이 가격, MOQ, 그 다음에 상품성 이 세 가지 잣대를 놓고 캔톤과 이유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이 물건은 이거는 그냥 이유에서 사는 게 낫겠다 그러면 이제 캔톤을 포기하는 거고, 어떤 물건은 이거는 이유에서 눈을 씻고 봐도 이런 건 없어, 이건 캔톤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 자신감 있게 캔톤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유 시장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캔톤에 대한 강조는 많이 했고 이유 이야기를 언제부터 제가 이걸 꺼냈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유가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같이 기존에 어떤 브랜드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구색 상품을 하기에는 이유는 아주 적합한 장소였는데, 여러분이 지금 개인 셀러잖아요. 그러면 개인 셀러 입장에서 브랜드도 만들어야 되고 또 보따리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유를 딱 봤을 때 옛날에 제가 경험한 이유는 아주 여기에 적합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많은 분이 이 MOQ 걱정 때문에 캔톤에서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는 사실 1688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1688은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내가 팔면은 남들이 금방 따라 팔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인 구색 그 이상 이하도 안 됐다. 근데 이유가 사실 이거를 해결해 주면은 너무 완벽한 장소가 이걸 따라 팔 수가 없어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유를 전체로 다 본다는 경우는 그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캔톤보다 한 20배는 커요. 그리고 그 부스도 이 가게가 뭘 파는 데라고 딱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파는 물건을 누가 따라 팔라고 해도 그걸 찾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이 캔톤도 그렇고 이제 중국 시장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보고 와서 판단을 하겠다 하고 제가 미루다가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이게 역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장점 단점이 역전이 돼서 장점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왜 많아졌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유 시장이 왜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됐는지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이유 시장을 가면은 이유가 아무리 지금 좋아졌다 하더라도 소득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는 이 장사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어떤 포지셔닝을 하는지, 또 어떤 브랜딩을 하는지, 또 거기에 상품 믹스가 구색이냐, 매출이냐, 앵커냐, 뭐 보따리냐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가야지만 그 빈 부속들을 이후에 있는 상품들이 현명하게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개념 없이 그냥 갖다가 팔겠다. 그러면 이후에서 정말 보따리 같은 거밖에 못 사요. 근데 보따리 같은 것만으로 봤을 때 사실 이후의 장점이, 변한 장점이 그렇게 발휘가 되지 않죠.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그저 그래요. 근데 보따리 이외에 이후의 역할이 지금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유가 너무너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가이드가 없으면은, 가이드라는 게 이제 사람 가이드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중국에 있는 그 수많은 이유 시장에 있는 가이드들이 다 몰라요. 그리고 안다 한들 과거에 이유를 출입하던 한국 사람들, 즉 그 보따리 사다가 뭐 지하상가에 팔고 뭐 저가로 그냥 파는 그런 사람들이 사던 부스만 알기 때문에 그 부스만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딱 그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진짜 변한 진면목을 여러분들이 찾기 위해서는 그 장소가 너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고 싶었던 게 이후 지도를 그려야겠다. 이 이후에 지도를 그린다는 게 뭐 2층에 뭐가 있고 3층에 뭐가 있고 이런 지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제대로 된 게 없지만 그 중에서 어느 가게에 가서 이런 걸 봐라. 뭐 해외로 여행 갈 때 여러분들이 그 책 사잖아요. 가이드 책. 그럼 거기에 뭐 지도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무슨 식당을 가고 여기에는 무슨 장단점이 있고 여기에는 호텔은 이게 가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도시를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 추천을 해주는 그 추천 정보가 담긴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이 이유의 층별로 여기는 볼 필요가 없고 여기는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블럭 단위로 추천해주는 지도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 뭐 5일에서 7일인데 그 기간 안에 유의미한 부스를 볼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유는 다 보려면 한 달이 넘게 걸리는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에어컨도 잘 안 나오고 덥고 또 문 닫은 데도 많고 그 다음에 그 동선이 너무너무 좁아요. 그래서 그걸 다 본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상태에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상태에서도 이후에 어디에 어느 관에 어떤 물건들을 보러 이 가게에 가라 뭐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만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에이전시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걔네들은 현금밖에 안 받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그냥 한국으로 보내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걔네들은 로컬 장사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고른 물건들을 사진대로 잘 MOQ대로 추려가지고 받아서 모아놓고 그 중에서 메딘 차이나 같은 거 붙고 뭐 한글 표기사항 붙일 수 있을 거 뭐 스티커 붙이고 또 패키지가 중국말로 돼 있으면 또 이걸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분량이라든지 내가 주문한 대로 물건이 안 왔을 경우에 그거를 또 가게랑 얘기해가지고 내가 주문한 대로 받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원산지 표기라든지 뭐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 수출 수입에 대한 여러 가지 무역 관련된 사항들을 해결해 줄 업체가 있어야 돼요. 돈 결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중간 업체가 필요한데 이후에 있는 이 중간 업체들이 이게 제일 진입장벽이에요. 올바른 업체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후에 간 것도 제가 후보 리스트를 좀 봤고 제가 경험한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들 뭐 부작용 플러스 뭐 사기도 많습니다. 돈 사기도 있고 뭐 물건 사기도 있고 또 가격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주문한 것보다 갑자기 또 올려버려요. 또 지네끼리 얘기해가지고 가격이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기도 하고 어쨌든 이 중간 에이전시 때문에 골치 아픈 게 너무 많아. 저도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가지고 최적의 에이전시를 좀 추려서 실제 그거를 가서 보고 눈으로 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이 정도 업체면은 추천해볼 만하겠다 해서 업체도 제가 추천 업체도 찾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돈 거래라는 게 이유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성금을 먼저 줘야지 물건을 또 확보해 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럼 이제 돈 거래를 성금 거래다 참 불안하죠. 그래서 한국의 그 본사가 있고 한국의 그 원래 가게가 회사가 있고 이후에 지점인 곳.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한국에서 그냥 돈 거래를 하고 계산서도 한국에서 끊을 수 있는 그런 업체, 믿을 만한 업체가 한국에 있는 곳으로 또 추렸어요. 그래서 이런 에이전시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총 3가지네요. 전략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떤 종류의 물건을 우리가 이후에 사는 게 좋은지 이게 내 장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개념도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이유에 대한 물리적인 가이드라인 1, 2, 3기, 5기까지 있는데 거기서 몇 층에 가야 되고 그 중에서 어떤 물건들이 의미가 있고 어떤 물건들은 보지 말아라 이런 가이드라인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에이전시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이 3박자가 다 맞아야지만 비로소 이유가 장점의 역할로 여러분들의 장사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 3가지가 충족이 되면은 지금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 돼버렸어요. 과거의 이유가 아닙니다. 이 3가지를 갖춘 상태에서 이유는 여러분 장사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캔톤과 더불어 2개 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 되는 거는 이제 뭐 1688이라든지 뭐 알리바바 이제 뭐 국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돈이 좀 많으신 분, 아니면은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은 사실 캔톤만 있어도 돼요. 예. 근데 반드시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몇백억 할 때도 이유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왜냐면 MOQ가 적기 때문에. 그럼 MOQ가 적기 때문에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많거든. 예를 들어 가지고 캔톤에서 비슷한 물건이 있는데 이거를 먼저 몇천 개 사기 부담스러울 때 똑같지는 않지만 이유에서 유사한 물건을 먼저 소량 사와 가지고 팔아본 다음에 물론 팔 때는 이제 캔톤에서 사올 때 그 가격을 감안해 가지고 낮게 파는 거죠, 가격을. 그러면 이제 이유에서 사온 가격 봤을 때는 마진이 얼마 없겠지만 캔톤 마진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 얼마나 팔릴지가 가능하잖아요, 예측이. 그래서 많이 팔리면 그때 캔톤에서 사도 되고 아니면 이제 구색 상품 같은 경우도 내가 캔톤에서 앵커 상품을 하고 그 다음에 구색 상품을 캔톤에서 다 하자니 MOQ가 너무 많으니까 얘를 더 잘 팔기 위해 가지고 이후에서 구색 상품을 사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앵커 할 것도 지금 많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려워요, 찾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카테고리마다 다른데 홈데코 같은 경우는 100분의 2 정도, 그 다음에 뭐 조화 같은 경우는 한 100분의 3, 그러니까 100개를 보면은 팔만한 물건을 갖고 있는 업체가 한 3군데, 뭐 스포츠 같은 경우는 뭐 한 200분의 1. 그러니까 그거를 다 봐야지만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0분의 1이 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치가. 그래야지 그거를 찾지. 아니면은 그 100개를 다 기대를 가지고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괜찮나? 이게 제일 좋은 건가? 근데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0분의 1 업체가 뭔지를 보여드리면은 그거를 목표 삼아 가지고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가격의 물건이 여기 있다, 이후에 어딘가. 이제 이후 강의가 나오면 이제 제가 거기 그 가게 부스 넘버하고 위치까지 제가 다 적어드리겠지만, 그런 가이드가 있으면은 그것만 위주로 찾아도 되는 거죠. 그렇게 찾은 게 요번에 제가 일주일 갔다 왔는데 한 250개예요. 250개도 패션하고 패션 잡화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나머지 제외한 게 250개니까 패션이랑 패션 잡화까지 합치면 한 500개 되는 거죠. 500개만 되면은 뭐 사실 몇천 원 넘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각 이 중에서 한 10개만 골라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1년 장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캔톤에서 상품이랑 병행을 했을 때 이게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물론 이유 물건만 사와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한국에.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그 판로가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브랜드라든지 유의미한 매출을 일으키는 데가 아니라 쿠팡 네이버에 팔아도 중저가로 가격 묶어가지고 파는 것들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우스갯말로 얘기하는 게, 이후에 상품의 평균을 한국에 갖고 오면은 저기 휴게소에 있는 봉고차에서 파는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아니면 옛날에 뭐 육교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몰래 경찰 피해가지고 이렇게 좌판 깔아놓고 파는 그런 물건, 아니면은 깔세 매장, 명동 같은 데 가면 깔세 매장 있죠. 임대가 나간 다음에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 그 사이에 몇 달 빌 때 거기다 그냥 박스 깔아놓고 그냥 이것저것 팔아놓는 그런 매장에서 파는 물건이 다 이유 물건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이유가 변한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유가 어떤 식으로 변했고 어떤 관점으로 이유를 접근해야지 의미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내용이 여러분 장사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게 이유를 지금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갈 수 있죠. 가까우니까. 360번 열려 있으니까 뭐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편리해요. 그죠? 비행기 값도 안 비싸고 뭐 다 좋은데 좋은 상품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는 곳이 이웃시장이다. 결론이 뭐냐? 난 그래서 매력적이에요. 보석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근데 그 보석이 누구나 가서 쉽게 사올 수 있으면은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베네핏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이 있고 가기는 쉽고 누구나 갈 수 있는데 그 보석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한 사람만 그 보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 소싱처가 더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이나 이런 이후의 그 컴플리트 가이드의 역할도 가치가 있는 거고 희소성이 있는 거죠. 진입장벽이 있고. 사실 그런 게 좋은 거죠. 진입장벽이 오는 소싱처는 언젠가는 다 뚫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제가 장점을 한번 쭉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뭐 있죠.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도매 시장이 중국에서 제일 커요, 이유가. 전국에서. 물론 가전 같은 경우는 심천이 좀 더 좋아요. 근데 나머지 물건 전체는요, 이유가 제일 커요. 중국 전역에 있는 그 도매 시장들이 사실 이후의 물건을 도로 떼다가 파는 데가 많아요. 광저우에도 도매 시장이 많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그 옷 비싼 거 빼고 나머지는 다 이후에서 떼다가 다시 파는 도매 시장이라고 보시는 게 근접한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가격이 이후가 제일 적합하고 상품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제일 좋은 게 이거죠. 쉬는 날이 없어요. 뭐 명절 때 뭐 쉬는 업체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업체들이 쉬는 거고, 공식적으로 이후 푸티엔 시장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일요일도 되고 토요일도 되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그 캔톤 페어의 중간 빌 때 그때 이제 한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가가지고 바로바로 필요한 물건만 바로 사와가지고 팔 수 있다. 요건 이제 호텔 얘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 입장은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이유가 호텔이 가격 대비 너무 좋고, 뭐 샹그릴라나 뭐 메리엇 같은 것도 뭐 다른 도시 가면은 막 30만 원, 40만 원 주고 묵어야 될 호텔이 여기는 뭐 10만 원 초중반 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유가 사실은 힐링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식당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텐데 너무 재밌으니까, 이 광저우나 상해에 가서 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가격에. 그런 데는 다 모던해져 가지고 이 도시가 빡빡합니다. 근데 이유는 좀 널널해요. 도시 자체가, 이유 시장은 엄청 크지만 이유란 도시는 되게 작은 도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텔도 좋고 시장 가가지고 돈 될 물건도 사오고, 또 매일 저녁마다 이 영화에서 봤던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음식 막 10몇 개 시켜놓고 많이 먹을 수 있고 값도 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중요한 얘기긴 하겠지만 많이 아시는 얘기죠. 직접 눈으로 보고 상품을 제대로 본 다음에 물건을 살 수 있다. 상품에 따라 가지고 뭐 사진으로 봐가지고도 사오는 상품도 있겠지만, 뭐 기능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머터리얼이 중요한 것들은 실제 내가 눈으로 봐야 돼요.
근데 캔톤도 그렇고 뭐 1688 알리바바 다 마찬가지로 그거 샘플로 받고 확인하고 비행기로 받고 돈 내고 또 안 보내준다는 애들도 있고 샘플 보는데 또 돈 내라 또 왕창 비싸게 보는 애들도 있고 이 샘플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산다는 게 장사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직접 가가지고 내가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고 MOQ가 없습니다. 있다면 이제 카톤 다니는데 이게 이제 옛날보다는 이제 EU가 MOQ가 조금 올라갔는데 난 이게 더 좋은 징조라고 봐요. 옛날에는 진짜 도매상들이었어요. 진짜 도매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 공장에서 그냥 물건 받아다가 그냥 파는 재고 가지고 파는 애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MOQ가 없죠, 진짜. 그건 자기에 있는 그 가게 창고에 있는 거 갖다 파는 거니까. 근데 그때는 뭐였냐면은 여기저기서 물건을 사오다 보니까 이게 전문성도 없고 그다음에 뭐 패키지를 바꿔달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요구를 했을 때 들어주지가 않아. 왜냐면 얘네들은 정말 그 장사꾼이었으니까. 근데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스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공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매 가게든지 아니면은 어느 특정 공장의 독점 이후의 대리점. 그러니까 이후 대리점이 그 대리점 중에서는 전 중국에 있는 대리점 중에서 제일 큰 대리점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이 아니더라도 거의 공장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값도 더 싸졌고 물건도 더 좋아졌고 왜냐면 그 공장에 있는 물건들을 여기 다 주니까. 그 다음에 그 상품 카테고리에 대한 전문성도 많아져서 롱테일 상품도 많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뭐 가격 패키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치 공장 직원처럼 나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장점이 많아진 건데 안 좋은 게 뭐냐면은 MOQ가 옛날보다는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리점이라든지 공장 직영 같은 부스에 보면은 한 아이템당 MOQ가 뭐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많게는 한 30만 원까지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캔톤보다는 아주 적은 데는 한 10분의 1, 그리고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MOQ가 적은데 스틸 옛날보다 좀 올라간 거죠. 옛날에는 뭐 5만 원, 6만 원어치 샀는데 지금은 이게 뭐 10만 원에서 30만 원어치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거는 내고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이게 뭐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캔톤에서 MOQ라는 거는 이게 약간 어려운 게 조정하기가 얘네들이 이거를 생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상품이니까. 공장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공장 그 라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MOQ가 내고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이후에 MOQ라는 건 얘네들이 뭐 30만 원어치 사라, 뭐 세 박스 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이제 세 박스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는 거 세 박스겠죠. 이거는 얼마든지 얘네들이 맘만 먹으면은 줄여줄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이제 마지막 카드로 우리 에이전시 그 물건 차를 내가 보내겠다. 뭐 그럴 경우에는 사실 MOQ 조정도 좀 드라마틱하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MOQ가 없다라기보다는 아주 적고 그 적은 것마저도 더 줄일 수 있는 구조적인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공장이 아니라 그 가게랑 내고를 할 수가 있죠. MOQ를 줄일 때 똑같아요. 캔톤하고 내가 너희 가게에서 한 500만 원 찰 테니까 개당 MOQ를 거의 없는 걸로 해달라. 뭐 이런 식의 내고가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이유가.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잘 팔리면 전화 한 통으로 바로 주문. 이게 약간 이제 뭐 전문 용어로 요즘 많이 쓰는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건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30개 사와가지고 팔아요. 쿠팡이든 네이버에서 올려놓고 팔잖아요. 잘 팔리죠. 그러면 에이전시한테 전화만 하면 되는 거죠. 전화해가지고 한국말로 사장님 이거 무슨 뭐 발목대인데 이거 잘 팔리니까 뭐 500개만 더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에이전시가 알아서 그걸 다 해준다는 거죠. 이게 캔톤이다 뭐 이랬을 경우는 또 공장이랑 얘기하고 뭐 또 프로덕션하고 MOQ 마치고 뭐 이게 복잡한데 소량 사와가지고 잘 팔려가지고 사이트에서 잘 팔리면은 그냥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물건만 그냥 돈만 내면은 바로 내 창고로 와가지고 바로 내가 재고를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편리해요. 그래서 소량씩 사와가지고 올려놓고 팔아요. 판 다음에 잘 팔리면은 수량 늘려가지고 주문하는 그 프로세스가 너무너무 쉽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주문할 때는 당연히 가격을 내고 할 수 있죠. 그때는 내가 50개 샀을 때 가격이니까 이번에 내가 500개 살 테니까 얼마만큼 가격을 떨어뜨려 주겠느냐. 또 이제 가능한 게 또 뭐냐면은 공장이랑 또 직거래도 가능합니다. 이제 요거는 조금 좀 팁이긴 한데 뭐 A라는 그 대리점에서 내가 50개씩 사와가지고 팔다가 이게 잘 팔려. 그러면 이제 내가 공장이랑 거래를 해야겠다. 그래서 얘 보고 공장 좀 까라 그러면 당연히 안 까죠. 그래서 그때는 저 같으면 같이 가서 그 애랑 같이 공장에 가요.
그리고 얘를 통해 가지고 주문을 하겠다. 그러니까 대리점 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첫 번째 대량 오더는 이 에이전시를 통해 가지고 그 대리점 통해 가지고 주문을 해요. 근데 일단 내가 공장에 갔으면은 공장 그 직원이랑 나랑 다 명함 교환하고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부터는 이제 얘는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요. 예, 그래도 얘는 빅 오더를 첫 번째 오더를 지를 통해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 조건만 가지고도 흔쾌히 저를 공장으로 알려주죠. 그리고 또 사이드로 또 캔톤에서 또 찾기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충분히 이후에서 테스트했다가 괜찮게 매출이 나는 상품을 공장이랑 직거래를 하는 가능성은 당연한 프로세스다. 여러분도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공장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대리점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바로 대량 주문할 때는 많이 팔렸을 때 공장이랑 컨택하기도 쉽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경쟁사가 따라 팔기 어렵다. 물리적으로는 이후에 내 상품이 있고 누구나 이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살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장사 이후만 지금 한 15년 뭐 거의 18년 지금 해본 결과 진짜 미친 듯이 대박 나는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경쟁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물건을. 그리고 그 정도 팔린 물건이라면은 이후뿐만이 아니라 1688도 이제 카피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물건들의 수준이라면은 경쟁자가 다 팔기 어려운 게 현실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괜찮아요. 그리고 내고 가능하다. 예, 뭐 가격 내고도 가능하고 왜냐하면 이제 MOQ는 당연한 거고 지가 재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팔기 때문에 공장 캔톤하고는 달라요. 캔톤은 또 내가 잘 보여야지 공장한테 뭐 OEM이라든지 뭐 해외 바이어가 사가는 물건을 내가 받는다든지 MOQ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내가 받을 게 많지만 여기 그냥 가게잖아요. 가게니까 뭐 막말로 내가 좀 튕겨도 내가 그렇게 얘한테 잘 보이지 않아도 뭐 좀 진상같이 굴어도 뭐 별로 잃을 게 없으니까 뭐 가격 부분까지도 사실은 내고가 가능하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시간상 여기서 내고할 바에는 하나라도 더 보겠다는 마음으로 뭐 가격 내고는 안 하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의미한 업체를 찾았다. 그 가격이 되게 민감한 부분이다. 내고 가능합니다. 예, 근데 저는 안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샵이 속속 생기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번에 EU 갔다 와가지고 느낀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EU 같은 그 평균 같은 그 부스들 속에 마치 브랜드 같이 컨셉을 잡고 상품을 구색을 갖춘 패키지도 예쁜 누가 봐도 그냥 이거는 갖고 오면 그냥 통째로 갖고 오면 브랜드예요. 이런 애들이 한 5,000분의 1 정도로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관 한 기에 한 서너 개씩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젊은 층들이 장사를 많이 하고 또 2세, 3세 경영이 넘어가면서 좀 세련된 중국 분들이 브랜드처럼 이후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싼 가격에 MOQ 없이 그런 브랜드 가게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이거는 뭐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좀 재밌는 건데 뭐 잔금 안 치러 가지고 한국으로 외국으로 못 보내는 상품들 뭐 유명한 브랜드에서 오더했는데 검수해서 빠꾸 먹은 물건들 이건 이제 이후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물건이 이후에 있는 물건을 누가 사서 빠꾸 먹은 게 아니라 전 중국에 있는 여러 공장들이 무역 업무를 진행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문제가 생긴 물건들을 어디 털 데가 없잖아요. 그때 이후가 중국에서 제일 큰 도매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전부 다 이후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이런 물건들을 찾는다고 찾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후 시장을 돌다 보면은 뭐 항상 이런 물건들이 걸렸어요. 제 눈에.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얻어 걸리는 어떤 보너스. 그 다음에 또 장점이 뭐냐? 콘솔이 빠르다. 이게 뭐냐면은 1688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주문하면은 그 배대지에 물건이 모이는데 여러분들이 한 20군데 주문을 했다 그러면 그 공장의 위치가 중국 전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는 우르무치에서도 오고 어디에는 광주에서도 오고 어디에는 저 허베이에서도 오고 이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이 집결해가지고 물건을 모아야지 거기서 한국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문을 한 이후에 물건이 모여서 올 때까지 그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배송비도 또 많이 들고 머니까. 그래서 이 중국 내령 배송비가 비싼 건 물론이고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도 많아.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멀다 보니까 물건을 대충 보내도 이거를 중간에 그 배대지 에이전시가
이걸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물건을 도로 보내고 가까워야 되고, 그리고 이게 너무 멀어서 배송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아예 의도적으로 물건을 대충 보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거 조금 잘못된 거 때문에 이 왕복 배송비를 제가 부담해가지고 빠꾸를 안 놓는다는 걸 얘네들이 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은 거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데 이유라는 데는 사실 되게 작아요, 도시가. 그리고 이 푸티엔 시장에 있는 그 수많은 그 가게들의 그 창고가 다 1시간 이내란 말이에요. 우리 에이전시에 있는 위치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바로 그냥 차 타고 가가지고 멱살 잡고 문제를 해결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얘네들도 더 주의해가지고 보내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금방 해결이 가능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후에서 물건을 이렇게 쭉 보고 고르잖아요. 그래서 돈만 여러분들이 빨리 제때 보내면 일주일이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건이 잘 팔렸을 때도 리오더 하는데 일주일이네. 처음 할 때도 일주일이네. 그러니까 이게 장사하시다 보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일주일이 깨지는 것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그 리드 타임으로 물건이 올 수 있는 그 개런티가 되는 곳. 이거는 정말 중요한 장점입니다. 검수 문제는 제가 이제 방금 설명드린 거고. 그럼 단점이 뭐냐? 이것도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죠. 너무너무 크고 동선이 복잡하고 구획 정리가 지도하고 달라요. 지도는 저기가 패션자파라고 되어 있는데 패션자파는 실제로 없고 여기 딴 데가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오기에는 그런 게 없는데 가다 보니까 여기에 뭐 키친이 나오고. 근데 실제 있는 키친이 이긴데 오기가 더 좋아, 키친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키친이 지도상에 2층에 있으니까 오긴 가지도 않아. 근데 실제로 신규 업체들은 볼만한 데들은 오기에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후에 대한 지도를 거의 10개 정도를 봤는데 실제가 반영되어 있는 지도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가 없는 게 큰 이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물건 고르기가 어렵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물론 이건 개인차이기도 하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나 촌스러운 거에 연속이기 때문에 중간에 지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사장에서 보물 찾는 건데 이게 단점이지만 이것도 가이드가 있으면은 쉽게 할 수 있겠죠. 현금 거래가 가능하다, 영어 불가하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영어 안 통하고 구글 번역기 돌려도 이상한 말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가격 MOQ 해가지고 바로 끝나면 좋겠지만 뭔가 이슈가 많아. 뭐 이 물건은 뭐 요렇게 해서 MOQ가 되는데 요렇게는 안 되고, 뭐 요거는 지금은 안 되는데 다음 주에 오고, 이런 이제 복잡하게 벌어질 경우에는 이제 이게 영어도 안 되고 중국말도 통역이 안 되면은 뭐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한국에는 안 팔고 이 패키지는 되고 이 패키지는 되고. 그래서 반드시 중간에 에이전시도 있어야 되고 뭐 조선족이든 간에 누군가 그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에이전시가 있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돈을 사실 많이 살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처음 사는 거니까 뭐 하루에 한 500위안에서 700위안을 내면은 이제 중간에 통역 및 가이드가 이제 그쪽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다니고. 그래서 제가 혼자 가는 것보다는 한 3분이서 모아서 가야지, 항저우에서 이웃까지 그 버스 타고 갈 때도, 그 버스라는 게 이제 그 봉고차 같은 거 우리 전용, 그것도 뭐 한 350원 하는데 그것도 뿜빠이 하고, 이렇게 조선족 쓸 때도 뿜빠이 하기 때문에 3명 뭐 2명 3명 같이 가라는 거죠. 많게 맥스 4까지. 그래야지 조선족 가이드 쓸 때 이 비용도 같이 쓰니까. 뭐 이런 건 즐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면은 보따리 매출로서는 최적의 소싱이죠. 이유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캔톤과 유사한 상품을 먼저 팔고 반응 좋을 때 또 대량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샵 포지셔닝 할 때 구색 상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패브릭이나 봉제 같은 경우에는 이유란 도시가 중국에서 거의 이런 공장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유에서 도매에서도 사고 잘 팔리면 공장을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것도 좋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이유에서 그러면 어떤 상품이 장점이냐, 어떤 게 보따리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치명적으로 장점으로 작용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를 그렸는데, 이 표가 아주 제가 기가 막히게 그렸어요. 이 표를 보시면은 이유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유에서 내가 무슨 상품을 사야 되나.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상품을 감성적인 거하고 이성적인 거를 일단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물건들이 이제 이거의 교집합이죠. 교집합인데 어떤 상품은 이제 감성적인 포션이 이성보다 좀 크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구매에 있어가지고. 어떤 상품은 이성적인 거가 감성보다 큰 거. 물론 이제 이뻐야지만
사겠지만 그래도 이쁜 거가 구매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그 기능이라든지 뭐 부피라든지 크기 뭐 이런 이성적인 그 팩터가 구매에 더 큰 역할을 하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을까? 쓰레기통, 가전, 용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성적인 게 큰 거고, 감성적인 게 큰 거는 뭐 홈데코라든지 뭐 이런 패션 잡화 이런 게 좀, 물론 이것도 이성적으로 뭐 원단이 좋아야 되고 뭐 이런 보풀기가 안 나야 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쁜 게 더 중요한 거. 근데 이걸 한번 나눠 보아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용어 정리가 중요한 게, 감성적인 상품에서 제일 최고는 뭐냐? 우리가 세련된 상품이라고 부르는 거죠. 용어식으로. 그 다음에 촌스럽다는 게 제일 후진 거죠. 이런 물건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성적인 물건 중에서 제일 좋은 밸류를 가진 거는 우리는 신박하다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안 팔리는 게 이제 옛날 거, 오래된 상품들을 이제 안 팔리겠죠. 이성적인 것들은. 요거가 정리가 됐죠. 요 개념이 명확하게 서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웃시장을 제가 설명하는 거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감성적인 거는 최고 좋은 게 세련된 거, 제일 후진 게 촌스럽다고 부르는 거고, 이성적인 상품은 신박한 상품이 제일 상품성이 있는 거고, 예전 거, 오래된 거는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웃시장에서는 어떤 걸 파느냐? 이웃시장의 실체를 보자는 말이죠. 이웃시장의 실체는 감성적인 물건은 세련된 게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에서 3%만 세련됐다고 불리는 것도, 아주 세련된 거는 아예 없고, 뭐 그나마 세련됐다고 생각하는 게 한 2, 3%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상품성이 있는 거죠. 나머지 97%는 촌스러워요. 이거는 진짜 감성적인 물건으로는 팔릴 수가 없는 거. 약간 뭐 요르단이나 리비아나 이런 데 어울릴 법 같은 그런 물건들이 거의 97%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2, 3%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100개 보고 두세 개만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에는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불행히 2, 3%의 이쁜 물건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한테는 2, 3%가 안 보이죠.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100개를 봐야지 2개가 보이기 때문에 100개를 보면서 두세 개를 고른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세련된 안목이 있는 사람들 눈에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세련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100개를 고통을 겪으면서 두세 개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체력과 인내력이 있어야지만 2, 3%를 고르는 거예요. 대신 2, 3%를 골랐다. 그럼 MOQ가 없이 2, 3% 세련된 물건을 갖고 오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감성적인 브랜드 포지셔닝이다. 그럼 앵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내가 뭐 카테고리 킬러를 한다. 그럼 이게 얼굴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내가 하는 브랜드 포지셔닝에 따라 가지고 이 세련된 물건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MOQ가 낮단 말이에요. 거의 없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복음이에요. 이런 카테고리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2, 3%만 된 물건만 모아가지고 내가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왜냐면 2, 3%라는 게 전체 2, 3%지 이것만 봤을 때는 엄청나게 양이 많거든요. 제가 고른 물건들 중에서도 250개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가 이런 2, 3%이기 때문에 그 양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성적인 상품은 그럼 살 게 없냐? 자, 이성적인 상품에 내가 제일 좋은 게 신박한 상품이라고 그랬죠. 이후에는 신박한 상품이 없습니다. 그나마 세련된 상품은 2, 3%가 있었어요. 그건 찾으면 되는 건데, 이런 이성적인 상품은 신박한 거는 0%예요. 아예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대한 기대를 꺼야 돼요. 뭐 헬스용품이라든지 뭐 스포츠용품, 무슨 뭐 가전용품 없어요. 다 옛날 거예요. 이거는 캔톤에 가야지. 이후에는 거의가 아니라 0이라고 봐야죠. 다 옛날 거, 아니면은 뭐 최근 거라 봤자 뭐 한 1년 전 거, 뭐 2년 전 거가 제일 신박한 거예요. 대신 뭐가 있냐? 구색이 많아요. 왜냐면 캔톤 비해 가지고 이유는 거의 20배가 크다고 그랬죠. 그러면 캔톤은 신박한 것만 뭐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신박한 거 위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장소가 지금 얘기하니까 그 광활한 캔톤이 협소하다고 하는 게 웃긴데, 이유에 비해서 협소하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되게 좁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팔리는 물건만 가지고 나와요. 잘 팔리는 카테고리만. 예를 들어 가지고 망원경이다. 그래도 잘 팔리는 망원경 모델만 갖고 나온다는 거죠. 뭐 캠핑용품이다, 뭐 낚시용품이다. 그럼 낚시의 메인 용품만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낚시 가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낚시의 메인 용품 말도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뭐 낚시 옷이던 찌던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끈이던 뭐 갯벌 뭐 할 때 쓰는 뭐 이런 거든 간에 우리가 메인 카테고리라고 분류하지 못하는 그런 그
뭐 롱테일 상품인 거죠. 그게 많아요. 그러면 내가 아까 감성적인 상품 얘기할 때는 안목이 세련된 상품 사람이 갔을 때 그거를 고를 수 있는 거고, 이성적인 상품 같은 경우는 그 카테고리에 내가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가면은 그걸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그림을 그린다, 뭐 화가다. 그러면 이후에 화구 파는 집에 가면은 정말 이 그림 그린 사람 입장에서 정말 필요했는데 한국에 안 파는 상품들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일반인이 가면 그게 안 보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젤을 파는 데 갔다. 이 이젤을 그냥 한국에서 파는 것들은 그냥 뻔한 이젤밖에 안 파는데, 진짜 그림 그리는 사람이 갔을 때는 이런 이젤도 필요했는데, 이런 것도 필요했는데, 이렇게 접히는 것도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구색을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롱테일이 길기 때문에 이 상품이 한국에서 팔리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많이 팔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메인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캔톤에 없을 거 아니에요. 적게 팔리지만 한국에 셀러가 없으니까 대신 매출은 개런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MOQ 있게 캔톤에서 많이 산다? 못 산다는 거죠. 왜냐면은 메인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는 MOQ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카테고리 킬러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취미용품이다. 근데 취미나 DIY 같은 카테고리 보면은 롱테일이나 메인테일이 의미가 없어요. 롱테일이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신박하다기보다는 전문적인 건데 곧 신박될 거기 때문에. 왜냐면 점점 이 DIY의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옛날에 이것만 하다가 뭐 이렇게 십자수도 하다가 나머지 모두 하고. 그러니까 DIY의 구색이 많은 곳에 가면은 이런 롱테일이 오히려 앵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그냥 이 중간에 있는 이런 네모 박스, 이게 그냥 이유예요. 이거를 사러 간다는 경우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가격 싸움밖에 안 돼요. 근데 얘도 괜찮아요. 이거는 보따리로, 지금 내가 얘기한 그 빨간색 칠을 한 거는 의미가 있는 브랜딩을 할 때 역할을 하는 거고, 이 가운데 거는 얼마든지 보따리로 할 수가 있어요. 대신 마진이 안 남죠. 마진이 뭐 많이 남겨봤자 뭐 2점 몇 배, 뭐 어떤 거는 뭐 2.8배. 근데 이후에 갔으니까 그 김에 이런 빨간색 칠한 것도 의미 있는 상품도 소싱을 하고, 그 다음에 보따리도 하고. 보따리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잘 팔리면 전화 한 통이면 리오더가 되니까 이거는 그 공수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따리는 보따리들 돌리고, 의미 있는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빨간색으로 해결 안 되는 또 물건들이 존재를 하죠. 그게 뭐냐, 그게 이제 그 전통적인 앵커 상품, 뭐 가전이다 그러면 신박한 거, 그다음에 감성적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련된 게 2, 3%지만 이거보다 더 세련된 거, 그건 어디냐, 캔톤이죠. 그래서 제가 이 앞장에 정리를 했는데, 내가 소싱처를 두 군데만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캔톤이랑 이유예요. 그 다음에 상품을 제가 두 개로 나눈다면은 나만 팔 수 있는 상품을 소싱하는 곳이 있고, 누구나 따라 팔 수 있는 상품을 소싱하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다음에 그래도 부족했을 때 이거를 사는 거지, 여기 1688이나 알리바바나 뭐 이런 누구나 따라 팔 수 있는 상품을 건드리는 걸 메인으로 하는 장사는 이거는 사실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왼쪽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어느 카테고리에서 장사를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이 네 개를 다 보라고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뭐 이쁘고 세련된 상위 카테고리 페어를 가야지 이제 내가 눈높이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눈높이가 올라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1번에 있는 상품이 시간이 지나면 캔톤에 흘러나오고, 이 캔톤에 있는 상품들이 시간이 지나면 도매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위에 걸 내가 내 눈으로 봐놔야 여기서 물건을 내가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신박한 거든 세련된 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는 건데, 사실 이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2년에 한 번 정도만 보시면 되고, 실제 소싱은 캔톤 페어하고 공장 가서 하는 게 이제 이게 메인인 거고. 근데 돈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위험 부담 있는 상품들, 그런 것들은 이후에서 백업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후에서도 아이템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유께 앵커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캔톤이 앵커, 이유가 매출하고 구색, 이렇게 조합이 되는 거고.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유만 가지고도 앵커가 되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이거 그 이유 컴플리트 가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전통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가 좀 더 전문적으로 이 카테고리를 파겠다 그러면 이제 캔톤보다 더 한 뎁스 더 들어간 그 카테고리의 전문 페어를 가야 돼요. 사실은 내가 뭐 이불을 한다 그러면 캔톤에 있는 이불 가지고 부족하고, 캔톤에서 아주 엑기스 같은 업체들만 전문적으로 나와서 쫙 깔아놓는 인터텍스타일 가야 되고, 상하이에서 열리는 거,
뭐 그 다음에 가구를 한다. 그러면 이제 가구 박람회도 가야 되고, 내가 무슨 홈데코를 한다. 그러면 인도도 가야 되는 거고, MDF 가구를 한다. 그럼 말레이시아도 가야 되는 거고, 말레이시아의 그 MDF 가구 전문 박람회를. 근데 이거는 이제 초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뭐 나쁘진 않지만 자금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3천만 원에 있다. 그러면 1,500원 캔톤에 쓰고 1,500원 이후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1,500 캔톤에 쓰는 걸로 물건 10개 사고, 이후에 1,500 쓰는 걸로 이후에 1,500 쓰는 걸로 물건을 한 100개 사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돈을 써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의미 있게 쓰는 거죠. 근데 보따리는 보따리답게, 여기 제가 그랬다시피 보따리는 그냥 이거와 별개로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그냥 따라 팔기. 보따리는 뭐 테스트할 필요 없습니다. 뭐 새로 물건 팔 필요 없이 그냥 지금 잘 팔리는 걸 내가 묶어가지고 이 카테고리 상품을 그냥 종결시키는 거, 같이 자폭하는 걸로 보따리를 해야지, 보따리로 돈을 롱텀으로 벌고 마음 졸일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브랜드는 브랜드답게, 보따리는 보따리답게. 보따리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같이 돈만 살짝 중간에서 챙기고 이 아이템은 버리는 거. 그런 마음으로 이유를 가시면은 이유 시장은 여러분들 장사에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제가 이번 주 말에 EU 컴플리트 가이드 강의가 올라가고,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오픈하진 않겠고 사전에 조금 제가 멤버들한테만 오픈을 하고 일반 오픈은 조금 이따가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세 가지 필요한 요소들을 다 채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어떤 개념으로 가야지 이후에서 물건을 고르나, 그리고 어디 가느냐, 250개를 제가 골랐고 그게 위치를 다 지도에 표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지도 표기는 불가능하고, 3기에 3층에 이 블럭에 가라. 이 블럭에 가면은, 그리고 왜냐하면 고르는 업체들에는 부스 번호가 다 있고 명함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여 있는 그 관에 그 층에 그 블럭에 가서 여기 7채 업체를 일단 이걸 보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사실 여러분들 그 상담하고 하면은 뭐 일주일 다 봐도 사실 이 250 업체를 다 못 보겠죠. 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카테고리가 집중적이니까 이제 그것만 보면은 내 생각에는 한 3박 4일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거 이외에도 뭐 사진 제가 고른 것들 가격하고 MOQ하고 또 그 엑셀 파일 정리한 거하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다음에 뭐 동영상 정보도, 동영상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상담한다는 게 뭐 아주 간단해. 들어가서 물건 고르고 가격 누르고 MOQ 부르는 게 끝이기 때문에, 뭐 캔톤처럼 제가 뭐 이렇게 처신하고 뭐 물건 이렇게 갖고 오고 공장이랑 이야기하고 뭐 이런 공기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장이니까. 대신 그래서 뭐 이런 스케치 위주로 찍은 이런 동영상 올렸으니까, 사실 이거를 보고 이후에 가면은 일단 수고도 한 100분의 1로 줄어들 거고, 그걸 떠나가지고 이 물건들에 대한 정보가, 제가 한 20년 가까이 이유를 출입하고 장사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고른 물건들이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물건들일 거예요. 그거 제가 고른 물건들이. 그래서 그거를 뭐 직접 사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 물건을 골라놓은 그 가게에 가서 더 고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걸 걸 참조를 해가지고 더 구색을 늘리든지, 가격이나 뭐 MOQ 같은 것도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조율이 가능하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디벨로프를 하시면 됩니다. 뭐 강의 오픈 일정이라든지 그 프로시저는 제가 따로 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릴 테니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 가시기 전에 이걸 보시고, 그리고 캔톤 가기 전에 저는 꼭 이유를 먼저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후에 이거를 비슷한 게 MOQ가 없이 비슷한 가격에 파면은 이거는 캔톤에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데 이유는 리스크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캔톤 보고 이유 가면은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이유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얘는 MOQ가 적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캔톤이 지금 10월에 열리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이유를 먼저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유를 먼저 가서 보고 이유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물건들의 가격과 그 수준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여기 MOQ가 적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부족한 거를 캔톤에 가서 비교를 하는 거죠. 얼마나 캔톤이 좋은지. 캔톤은 단점이 MOQ가 큰 거잖아요. 가격이 싸고 물건이 좋은 대신. 그러니까 이 가격, MOQ, 그 다음에 상품성, 이 세 가지 잣대를 놓고 캔톤과 이유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이 물건은 이거는 그냥 이유에서 사는 게 낫겠다. 그러면 이제 캔톤을 포기하는 거고, 어떤 물건은 이거는 이유에서 눈을 씻고 봐도 이런 건 없어. 이건 캔톤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 자신감 있게 캔톤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 다른 셀러가 이후에 가도 이런 물건 근처도 못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캔톤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확신은 이후에 가야지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유하고 캔톤을 잘 활용을 해서
부디 브랜드하고 보따리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셀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